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 판결 받으면 징역입니다. 그것도 1년 이상. 안녕하세요. 이명헌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당장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제가 직접 수행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사례를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보호를 위해서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거나 혹은 각색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군인 등 강제추행, 명예훼손, 전부 혐의 없음 처분 사례입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의뢰인은 군인이십니다. 요즘은 여군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남군들 뿐만이 아니라 여군들과 가까이 생활을 하거나 혹은 훈련을 받으실 일이 있겠죠. 의뢰인께서도 마찬가지로 가까이 생활하시는 여군들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생활도 가까운 곳에도 하고 훈련도 같이 받으시고요. 그러다가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몇몇 여군분들하고 사이가 좀 멀어질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할 군사경찰로부터 여군에 대한 몇 달 동안의 5회 이상의 성추행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피의자 조사 소환 통지를 받으시게 된 거죠. 사실 제가 분야별 가이드 군형사 파트에서 자세히 다룰 내용인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등의 분들에게는 같은 행위를 해도 민간인은 처벌받지 않는데 위와 같은 분들은 처벌받으시게 된다든지 아니면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더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되는 특별한 법률이 있습니다. 군형법이라는 것인데요. 물론 군형법에 보면은 초병폭행죄나 초서침범죄 같은 민간인에게도 적용되는 몇몇 조항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예외로 하고요. 여기 군형법에 잘 보면 제가 군검사 시절에 현역 장병들이나 예비역 분들에게 군법 교육을 할 때 수없이 교육했던 바로 그 군인 등 강제추행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98조를 보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군형법 제92조의 3 군인 등 강제추행죄 조항을 보면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보이시죠?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 판결 받으면 징역입니다. 그것도 1년 이상. 형량 그 자체 말고도 성폭력 처벌법에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은 군형법상 강제추행죄 역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대상이 되는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인생에 중대한 영향이 가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야 정의로운 것이 또 맞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다면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은 정말 많이 억울하셨습니다. 애초에 나는 어떤 의도적인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상대방이 신체 접촉하는 장난을 쳐서 정색한 적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보기에 진심으로 억울해 보이셨고요. 자,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의뢰인에 대해서 조사 대비 연습을 시켜드리고 저도 함께 조사에 들어갔는데 군사경찰 수사관님이 아주 명확하게는 내용을 밝히진 않으시면서 마치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제3자의 목격 진술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의뢰인에게는 분명히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그래서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의뢰인에 대한 혐의 내용이 대부분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단체 훈련을 할 때인데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사훈련을 하다 보면 훈련의 종류에 따라서 신체가 불가피하게 닿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훈련에 대해서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거나 혹은 의뢰인이나 이 사건 상대방보다 상관인 평가자가 바로 근처에서 평가를 진행한 정황이 있는 거죠. 만약 객관적으로 추행이라고 생각될 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바로 그 시점에 있었다면 동료들이나 그 평가자가 이를 제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문제 삼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한 정황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설령 유사한 신체 접촉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할 만한 행위였겠느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의뢰인께는 참고인들이 괜찮다고 하시면 변호사인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겠다. 만약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내용이 기억이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진술을 받으셔야 한다. 라고 조언을 계속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모아진 증거와 위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 검찰에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죄 등 명예훼손죄 등 모든 혐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앞으로의 긴 군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다행스러운 일이죠. 제가 변호사 없이 소송하기 형사사건 가해자 편에서 경찰 조사 잘 받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관계를 자세하고 면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